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짧게 얘기하자면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런 IT 회사들의 개발자로서의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팁이나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짧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하실 수 있어요. 도전해보면 충분히 도전해보면 하고요. 영어가 제일 문제겠죠. 그리고 하지만 리트 코드 잘 푸시면 됩니다. 문제은행 사이트가 있죠. 사실 저도 인터뷰어로서 사람들 많이 뽑아보고 했었는데 인턴들이나 엔트리들. 근데 회사에서도 노력하는 게 있지만 사실 면접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정말 한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또 문제풀이를 잘 푼다고 인터뷰를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능력이 좋은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운이 많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용 공부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지금 요즘에는 IT 회사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뭐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구글에서 이제 뭐 했던 어떤 그런 문제은행에서 차용을 해와서 문제를 내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막상 겁내하는 게 그럼 영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느냐.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어로 업무를 하는 환경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잡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더 클리어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이랄까? 뭐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서 어떤 수준이라고 딱히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저는 수준이 대충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고등학교나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애들보다는 좀 떨어질 거예요. 영화를 아직 못 보는 수준이고요. 자막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희 팀에 보면은 저보다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죠. 네, 전 회사보다 여기가 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 경험은 그렇다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행아웃 하거나 같이 밥 먹고 수다 떨 때 그때는 안 들려요. 잘. 그런 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노력으로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뉴욕에서 이제 생활을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저는 좀 커리어가 최우선이라서 열심히 일하고 오라는 데 있으면 가야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방금 오라는 데 있으면 가야죠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한테는 구글이라는 데가 끝판대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좀 더 구글이 그런 엄청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옮겨 다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글을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희망 회사? 그냥 돈 많이 주면 좋아요. 네, 미국에 오시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만나시고.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가 나오는 뉴욕 괴물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이 커리어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쵸. 연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 유치에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준다라는 잣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이제 연봉 시장 자체가 사람을 이직하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지금 오퍼 받은 금액이랑 같은 레벨에서 작년에 오퍼 받은 애랑 그리고 또 2019년에 올라오는 포스팅들 보면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친 듯이 많이 가격이 올라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확인해봤거든요. 예, 막 아마존은 지금 사인업 보너스로 진짜 소위 돈지랄 하는 것 같은데.
인터뷰 보게 쉽게 만듭니다. 예. 그게 아마 미국도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요. 하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열기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둘째로는 도대체 이런 열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버블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프로들 많이 받을 때 그 사람들은 그만큼 가격이 있으니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유치하려는 그런 경쟁들을 보면은 거의 그렇게 취급 당해도 곧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반면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만 있는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합니다. 이제 뭐 뉴욕에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뉴욕에 여행을 오시거나 뭐 새롭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장소 혹은 레스토랑이라든지 본인만의 숨겨진 스팟. 저희 맵 기능 중에 그 리스트 기능이 있어요. 예, 자기가 플레이스들을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한 장소들을 모아서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쉐어하고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퍼블리시도 돼요? 그러면은 또 내가 검색을 했을 때 구글맵에 들어가면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뜨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추천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뜰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팔로우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되게 로컬 가이드 중에서 훌륭하신 로컬 가이드들이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말 로컬을 좀 즐기고 싶으시면 이제 구글 맵에 나오는 그런 뉴요커들이 만든 리스트를 한번 팔로우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군데나 방문했는지 프로그레스도 다 트래킹 가능한 거예요. 네, 아주 꿀팁입니다. 구글맵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매끄러운 광고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 내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미국 쪽으로 취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국에 계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일단은 실력 면으로는 저는 사실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이쪽 리크루팅이 한국이랑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숙지하는 거 외에 이제 한국 사람들 정말 잘 짜거든요. 저도 이제 아주대 출신인데 저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못 짜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서 학교를 나와서 학위를 취득하는 거예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셔서 그러면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석사를 어마어마하게 뽑는데, 소위 말해서 석사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은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가 일종의 브로커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취업을 해버리는 분들도 많겠네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학창 학부 시절 때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리크루팅을 봤는데, 보면 이제 인턴 리크루팅인데 보통 자기 이 학교 출신 애를 같이 데려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인도 애가 나 스토니 브룩 출신인데 나 지금 여기서 인턴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랩 가서 랩 애들이랑 열심히 놀더라고요. 그래서 껴서 물어봤죠. 너는 그럼 석사를 끝나고 간 거니? 그랬더니 아니,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너 언제 왔니? 그때 여름이거든, 여름 인턴이거든요. 네. 언제 왔니? 그랬더니 이번 학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자마자 그냥 취업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오자마자 짐 풀고 이력서부터 써요. 저는 이거 몰랐죠. 한국 애들은 많이 취업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주류도 아니니까. 근데 얘네는 이미 모든 인도 애들이 다 거의 뭐 학원 다니듯이 아예 그냥 다 플랜이 있고 다 알아요, 애들이 다.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이력서 써서 인턴 붙어서 바로 페이스북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인도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커리어를 살짝 쌓은 다음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는 미국에서 잡을 찾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최종 목적이 취직이라는 목표가 아주 분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많이 느꼈었죠. 근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TA를 구해서 그 등록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함부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보장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다 취업하려는 사람들끼리 주류로서 하는 스태프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소수입니다. 사실 해외 취직은 저도 많이 못 봤고요. 근데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인터뷰 이제 아는 사람의 가이드가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되게 열심히 준비 잘하잖아요. 막 영어 준비도 막 쪼개가면서 하고 인터뷰 좀 쪼개가면서 하는데 그런 열정이면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약간 한국 사람들이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은 너무 눈을 높게 처음부터 높게 잡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있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가겠다, 약간 그렇게만 루트를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이직 주기가 한 2년 정도라고 하면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2년 정도 다니고 학교에 돈 내면서 다니느니 영주권이나 취업을 스폰 받고 2년 동안 돈 더 벌고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또 이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테크트리를 타는 게 실제 좀 나을 그게 것 같아요. 한국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회사 들어가면은 네. 이직이 어렵고 한 회사에 뭐 끝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구글조차 사실 구글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직 시장이 훨씬 활발합니다. 항상 모든 노동 시장이 그렇지만 신입으로 들어갈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맞아. 근데 일단은 어느 회사든지 들어가서 맞아요. 있으면은 리크루터든지 그렇게 연락이 와요. 맞아요. 예, 이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대부분이 이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회사나 처음 연봉이 자기의 커리어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터뷰는 진웅님이랑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 이제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을 두 분을 지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머릿속에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에 계신 어떤 분인지 계시는 곳이랑 이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은 제 학교 동기를 추천할게요. 김준영 씨라고 현재 위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혜리 씨, 네, 리액트 고수.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다음 인터뷰를 성사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이런 거. 한번 할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